이승훈의 이슈앤피플 이어가겠습니다. 조용할 날이 없는 게 우리 정치권이라고는 하지만 최근 며칠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사실상의 여당 대표가 봉합수순을 밟는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그 한편에서는 아직은 그렇게 보기 힘들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판단의 지혜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정호김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신경민 전 의원도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정 의원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계속 몇 번 신 의원님께 첫 질문을 하곤 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요. 요즘 우리 정치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의 한계상 그래서 정 의원님 우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갈등 봉합 단계로 들어선 겁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본인들도 모를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일은 사상 초유인데다가 그건 제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이 상황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머리로 지금 행동을 하는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가슴으로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의 결말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당위적 결말이 있는데 예. 이것이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예. 우리가 생각하는 어찌어찌 해야 된다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 것 같고 그게 총선에 영향을 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지금 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머리와 가슴 얘기는 이성과 감정을 말씀하신 건가요? 그렇죠 뭐. 예, 신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대선 국면에서부터 그러니까 대선이 있기 전부터 아마 김건희 그 당시는 영부인이 아니었고요. 김건희 여사의 문제는 언젠가는 나올 것이다라는 것이 모두 다 입 달린 사람들이 하는 거였거든요. 예. 이것이 어떻게 불거지느냐는 그 사이에도 여러 번 불거졌습니다만 이번 건은 좀 대형 사고급에 해당하고요. 예. 특검법을 이게 21년도부터 시작이 된 이슈인데 22년도에 이제 초에 그 특검법이 결국은 패스트 트랙으로 올라가면서 22년도 말에는 터지고야 말 것이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특검법이 22년 말에 23년 말에 터진 거 아니겠어요? 터졌는데 거기에 이제 그 서울의 소리 그 유튜브 방송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이게 말하자면 두 개가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결국은 이게 최근에 있었던 한동훈 파문까지 벌어졌는데 여기에 또다시 어처구니 없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관섭 비서실장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또 어처구니 없는 것은 비서실장이 왔다는 것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걸 공개적으로 그냥 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계속 시리즈로 결국 뿌리는 김건희 여사의 문제에서 시작이 된 게 예. 유튜브 방송 나왔지 뭐 윤 대통령이 경로를 했지 그 전에 물론 김경률 비대위원이 얘기를 했지 이런 게 나왔는데 결국은 한동훈 위원장이 이것을 폭로하는 것은 저는 처음 봅니다. 윤 대통령이 이렇게 화를 내는 것도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처음 보는 일들이 지금 시리즈로 쭉 이어지면서 결국 2년은 조금 안 됐습니다만은 취임 때부터 잠복해 있던 내지는 대선 경선 때부터 잠복해 있던 문제들이 결국은 22년 말 23년 말 24년 초에 지금 터져 나온 건데요. 이게 미봉이 될까요? 그래서 많이 나온 얘기가요, 신 의원님. 그 출구 전략 얘기를 하는데 뭔가 가시적인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오는 게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김경률 비대위원이 사퇴를 하거나 혹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당대표 그만하라는 얘기를 하러 왔다는 이관섭 실장이 책임을 지거나 이렇게 두 가지 뭐 출구 전략 얘기하는데 대통령실과 여당이 출구 전략 쓸 거라고 보십니까? 김경률 비대위원은 뭐 사퇴할 수 있죠. 왜냐하면 출마를 구실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 거기가 마포갑이 전략공천지가 됐는데 또 이것도 쉽지 않은 게 김성동 지금 당협위원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끝까지 한번 싸워보겠다는 거죠. 하여튼 어찌어찌 돼가지고 김경률 비대위원이 거기를 내려가고 그러면 그 안에서 또 싸우는 것은 그건 변론이고 비대위원 사퇴는 뭐 가능해 보여요. 그런데 이관섭 실장을 그만두게 하는 것은 그것은 좀 어려워 보여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뭐 출구 전략이랄까 뭐 이게 되지 못하는 거죠. 출구 전략을 쓸 거라고 보세요? 쓰기 어려울 겁니다. 서로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가 돼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선거만 아니면은요. 출구 전략 아니라 뭐 그거보다 더 상상하지 못할 일이 벌어진다 그래도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선거에 이기기 위한 해법. 그다음에 당내에 지금 대통령과 비대위원장 간의 어떤 권력 관계 또는 그 권력 지형과 관련해서 명예로운 출구를 모색하는 방법. 예.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권력 투쟁의 결과를 보는 방법. 세 가지인데요. 일단 선거에서 크게 이기려면요. 대통령실과 당이 디커플링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실제 내용은 어떻든 간에 외견상 한동훈 위원장의 입지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자율적으로 국민을 바라보고 간다 그랬잖아요. 그런 모양새를 갖춰주는 거예요. 대통령이 약간 양보하는 듯한 모양새가 되더라도. 이게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방법의 단초에 그렇다 해서 무조건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예. 두 번째로는 이것이 당내의 권력 지형이기 때문에 서로 명예로운 출구. 그래서 김경률 주저앉히고 그다음에 이간섭 나가 뭐 이렇게 해갖고 서로 명예롭게 체면을 잃지 않는. 근데 그게 선거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지금 현재. 예. 선거가 없으면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겠지만 세 번째로는 아까 제가 머리와 가슴을 얘기했잖아요. 예. 아마 대통령의 심정상 지금 참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 가서 완전히 나는 더 이상 이 미봉책 이것도 용납할 수가 없고 예. 김경률 사퇴시키고 후보로도 내보내지 말고 이렇게 하면 대통령이 이기는 거죠. 예. 그 이긴다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겠지만 그게 선거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세 가지 길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대통령 입장도 굉장히 저는 그 역설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난처하고요. 예. 이 총선에서 지게 되면 그다음에는 그 사법 리스크가 그냥 엄청나게 많은 이재명 대표를 상대해야 되는 예. 그걸 제가 지금 점잖게 얘기하는데 그런 부담감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또 선거에서 승리하면은 그러면은 참으로 불편한 한동훈 위원장 그 체제에 대해서 또 보고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는 난감하지만 그래도 어느 것이 차악인지를 지금 판단해야 돼요. 머리로 예. 가슴으로 하지 말고요. 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봉합이 얼마나 갈 건지에 대해서는 정말 다양한 예상들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저도 참 하기는 싫습니다만 저희도 한번 더 보태겠습니다. 정 의원님. 아름다운 동행으로 마무리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부터 아름다운 일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정치 구단이라고 하는 왜 DJ가 YS 관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6.29 선언 많이 얘기하잖아요. 6.29는 사실은 전두환과 노태우의 합작품이었어요. 그 전두환의 머리로 실행은 노태우가 한 거예요. 사람들은 다 노태우의 6.29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또 뭘 했는 줄 아십니까? 그 당시에 DJ를 사면을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직선제가 되고 DJ와 YS가 동시에 출격을 하면서 표가 갈려가지고 결국은 노태우가 대통령이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언론인들이 했던 말들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DJ와 YS가 그냥 피 터지게 싸우면서 했던 말이 있대요. 차라리 노태우가 대통령 되는 꼴을 볼 망정 너가 대통령 되는 거는 못 보겠다라고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정치판에서 이 권력이라는 거는 이거는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무게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찌됐든 간에 겉으로는 아름다운 동행으로 보여지면서 결국은 최고의 가장 큰 그림이 뭔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우리가 정말 그 못 볼 꼴을 또 볼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영린이다 이런 어려운 말도 나오는 것 같군요. 신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6.29가 일단 짜고 치는 거였다고 얘기를 하면서 혹시 이런 거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건 그런 요소는 없어 보여요. 이건 예. 정말로 난투극이고요. 예. 지금 일단 포장지로 지금 일단 소리나 모습이 보이지 않게 일단 덮어는 놨는데 이번 사건은 그러니까 약속대로는 아니다. 네, 예. 언제 이 포장지가 찢어져 가지고 안에서 벌어지는 난투극이
밖으로 보일지 지금 모르는 매우 불안불안하고요. 저는 포장지가 별로 그렇게 견고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터져 나올지 지금 선거라는 게 뭐 70여일 지금 남은 상황인데 예. 그 전에라도 터져 나올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야당은 뭐 좋죠. 야당이 좋은 국면이 되는데 만약에 이 포장지를 몇 겹을 세워서 아름답게 뭐 한동훈이 이끄는 모습으로 끌고 갈 수 있다. 그러면 일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지는 좀 있겠죠. 예, 구체적인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갈등의 원인으로 한번 더 들어가 보죠. 영부인 명품백 얘기 해보겠다는 건데요. 먼저 여론조사 결과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YTN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서 지난 21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18살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요. 윤 대통령이 직접 김 여사 관련해서 입장을 밝혀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응답자의 69% 그러니까 10명 가운데 7명에 가까운 사람들이요. 대통령이 직접 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럴 필요는 없다는 답변은 24%에 그쳤습니다. 이번 조사 휴대전화 가상 번호를 이용한 무선 전화 조사 방식이었고요. 자세한 내용 역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자, 정 의원님. 오늘 나오는 얘기가 어제부터 나온 얘기가 대통령실 이르면 이달 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얘기를 할 걸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어느 정도까지 얘기해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그 대담을 통해서 아마 이제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하는 것으로 거의 결정이 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느 정도냐 그랬는데 지금 여기 보면 여론조사에 입장을 밝혀야 된다라는 69%는요. 대통령 지지자들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69%가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대통령이라든지 대통령 부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하고 또 그렇지만은 실제로는 굉장히 비판적인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대담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어느 정도냐. 진솔한 사과를 하더라도 아마 그 상당히 어려울 정도의 지금 상황으로 지금 치달았기 때문에 사과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 문제는 그 솔직히 몰카 공작이라는 거 이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감정적으로 지금 여론이 상당히 그 대통령 부인의 명품 백에만 지금 매몰되어 있는 측면도 있어요. 근데 그 얘기는 객관적인 제3자가 문제 삼는 게 맞고 이거를 이제 대통령이 말씀을 할 때 예. 몰카 공작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 몰카 공작이라고 하다가 그다음에 국민의 눈높이 그 국민 뜻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 뜻이 지금 굉장히 준엄한 현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을 담아서 사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대통령 신 의원님 대통령 발표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이번 명품 수수백 논란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대표 사태로 이어지는 과정 이렇게 보시면서 참 무슨 생각 드시던가요? 아니 이게 자꾸 법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제 처음에 지금은 말이 조금 바뀌었지만 처음에 와가지고 몰카 공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자꾸 그 증거법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검사니까 뭐 증거법을 맨날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겠죠. 증거법의 이 독수독과 이론에 따라서 독수독과 이론은 증명력이 없거든요. 예. 근데 그건 재판에서 그러니까 검사가 기소할 때 그렇게 하는 거고요. 예. 제가 예를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드릴게요. 이경규가 간다라는 옛날에 몰카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이경규 코미디언 이경규 씨가 생활 비행 뭐 쓰레기 버리고 신호등 안 지키고 뭐 이런 걸 그렇죠. 이렇게 쭉 이게 며칠 어떤 때는 몇 시간을 찍어 가지고 쭉 봐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안 걸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그러면은 이제 그 미화로 가는 거예요. 야, 이렇게 쓰레기도 안 버리고 쓰레기를 일부러 막 흩어 놓는데 오히려 주워 가지고 가고 버리도록 유도하는데도 안 버리고 신호등도 딱 지켜요. 예. 그래서 아유 우리나라 이 생활 질서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몰카가 실패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만약에 몰카 공작은 공작인 건 맞지만 예. 만약에 명품백을 가져간 저는 이런 거 안 봤습니다. 라고 돌려보냈으면 물론 보도도 안 됐겠지만은 굉장히 아름다운 이경규가 간다 프로그램의 실패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비행도 없고 예. 법도 잘 지키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번에 여기에 제대로 걸린 거 아니에요. 예. 거기다가 인사 개입에다가 정책 개입까지 하는 현장이 걸렸기 때문에 예. 이건 증거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정치의 문제고 그 공적관념, 퍼블릭 마인드의 문제고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특검법하고 딱 연동이 되면서 예. 김건희 영부인 이분은 안 되겠구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설명을 윤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하려고 지금 한다니까 예. 하겠죠. 예. 그러니까 증거법을 가지고 이거 몰카 공작입니다에 치중을 줘서 하면 안 되고요. 이건 무조건 사과해야 되고요. 예.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 받겠다. 뭐 이런 정도의 전향적인 자세로 가야 되고요. 예. 제2부속실 이런 건 기본이죠. 왜 멀쩡하게 있는 제2부속실을 없애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있는 부속실에다가 제2 그 팀이라도 부속실 팀이라도 만들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무시하는 건가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조치 취하는 건 그건 기본이고 예. 이건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사과는 물론이고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를 밟겠다.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정 의원님 지금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정치는 특히 뭐 대통령 선거나 총선은 역시 국민 정서가 가장 중요한 겁니까? 그거는 뭐 고대 이래로 진리예요. 그래서 그 지금 법논리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대표적인 법과 사상가인 한비자가 비리 법 권천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보다 리 우선이고 리보다 법보다 권, 그다음에 예. 권보다 천. 그러니까 권력보다 천심이 더 우선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진솔한 사과와 함께 법적 조처라도 받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이게 그 공직자가 아닌데다가 아마 이 자체가 정서상으로 굉장히 건드렸지만 실제로 이거를 뇌물 수수로 처리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진솔하게 그러한 그 말씀을 한다면 대담해서 그래도 이제 좀 많은 부분 오해가 풀리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공작을 했잖아요. 다 영수증부터 받아가지고 모 백화점에 가서 사는 것까지 다 찍었잖아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보려고 그랬냐면은 그 여사가 공공 그 행사에 그걸 들고 나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들고 나오질 않으니까 그냥 이대로 터뜨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뭐 인사 개입이라든지 뭐 본인이 무슨 남북 관계를 이건 정말 잘못된 거죠.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그거까지 포함해서 진솔하게 지금 사과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지만. 지금 그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그래도 대통령실 주변에 또 대통령 주변에 뭐 많은 전문가들 정치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지금 정 의원님 뭐 신 의원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천심이 어떤지 이번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면은 뭐 사과하시겠네요 이번 방송 통해서. 아니 그러니까 사과할 마음이 없으시더라도 주변에서 특히 측근이나 참모들이 정말 그 어떤 소리를 듣더라도 하는 사람이 진정한 측근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측근이 없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그 비서실장이 비대위원장을 만나가지고 사태 비슷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상황까지 연출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그런 메시지를 전달받고선 뭐 메신저 역할을 했는지 모르지만 아니 그런 판단도 못해요. 그게 정무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근데 지금 보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열심히 제언을 했는데 대통령이 안 받아들였다 그러면은 대통령한테 문제가 있는 거라고밖에 볼 수 없겠지만 제가 볼 때는 참모들도 얘기를 안 하는데 지금은 이 총선의 결과하고 연동된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는 만큼 해야 돼요. 저는 그 모든
그 참모들이 얘기를 안 하는 자체가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들이라고 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저는 이 대목은 이렇게 봅니다. 예. 이관섭 실장이 이제 지시를 받고 왔잖아요. 근데 이것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언론 앞에서 공개를 해버리잖아요. 있는 그대로.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징역 2년 실형을 받는 바로 근거예요. 그리고 이 수사를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한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물론 그 팀에 있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체리 따봉 이후에 이게 두 번째 증거예요. 물론 수없이 많은 이 정당에 대한 여당에 대한 개입이 있었겠지만은 뚜렷하게 증거로 남는 건 체리 따봉이 첫 번째고 이번에 이관섭 실장이 두 번째고요. 이건 윤 대통령도 일단 정당법을 어겼고요. 이관섭 실장도 어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동훈 위원장이 딱 그걸 공개하는 순간 징역 2년짜리예요. 그 만약에 윤 대통령은 체리 따봉까지 되면은 이게 가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동훈 위원장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입니다. 당분간은. 물론 뭐 예. 계속 이긴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한동훈 위원장이 이걸 까는 순간 이걸 왜 한동훈 위원장이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벼랑 끝에서 공개를 해버렸기 때문에 당분간은 한동훈 위원장을 건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저는 바로 그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모두에 한동훈은 머리로 행동을 하고 대통령은 가슴으로 행동한다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그리고 지금 서천 화재 현장에 가서도 90도로 벌벌벌벌 떠는 그런 얇은 옷을 입고 인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제가 볼 때 한동훈 위원장은 머리로 생각하면서 지금 하나하나를 행동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바로 그 한동훈 위원장이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하고 30분 후에 있을 예정이었던 민생 토론회 대통령이 아예 불참을 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슴으로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 민생 토론회도 나갔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고 지금 당분간은 한동훈 위원장이 우위에 있을 거라고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바로 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이 한마디를 아예 공개적으로 한 이것 때문에 아마 총선 이후까지 한동훈이 우위에 있을 가능성도 꽤 있다고 보여져요. 신 의원님은 저기 그 서천 화재 현장에서 그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만나는 그 장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폴더 인사는 원래 한동훈 위원장이 맨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거 특별한 거 아니고요. 오히려 대통령실이 일정을 조율해 가지고 한동훈 위원장하고 맞췄잖아요. 예. 지금 현재는 약간 한동훈 위원장이 우위에 있는 거예요. 예. 그 모습 뭐 눈발이 날리는데 얇은 장가 입고 뭐 폴더 인사를 가지고 언론들이 예. 두 사람의 봉합이다 뭐 좀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그건 사태의 본질을 지금 잘 모르는 겁니다. 예. 지금은 한동훈 위원장의 페이스대로 가는 거고요. 예. 일단 공천에서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여러 가지 교묘한 배려를 하면서 예. 결국은 대통령실의 요구사항을 100%는 아니지만 많이 들어줄 거예요. 그러나 위에 있는 지금 칼 자루 근처에 손이 가 있는 건 한동훈 위원장이고요. 예. 이건 이제 선거의 승패로 그 판가름이 일단 나고요. 만약에 여당이 이긴다면 한동훈 위원장은 함부로 못 건드리죠. 정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뭐 현실로 돌아왔을 때 어쨌거나 이번에 그 파장도 지금 크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최대 수혜주는 민주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3지대를 정당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직은 논하기 어렵죠. 지금 민주당도 이게 제발 그 짜고 치는 거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다가 그게 아니다 보니까 예. 그리고 또 대통령을 비난하다 보니까 또 생각지도 않게 한동훈을 띄워주는 그런 모습이 되니까 예. 상당히 당혹스러워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디커플링이 돼가지고 자율적으로 공천을 하는데 대중들이 생각할 때 정말 고개가 끄덕여지는 왜냐하면 지금 전략공천의 상당수는 험지 전략공천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컷오프된 뭐 7자리인가에다가 그 소위 영남의 그 전략공천 그러니까 경선 붙이는 데 말고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자율적으로 정말 돼야 될
될 사람을 한다. 이런 인식이 붙으면은 이거는 민주당에도 상당한 그 타격이 올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지금 기존의 그 비명그룹 아예 나갔는데 네. 남아있는 친문을 지금 어떤 식으로든 마치 또 밀어내려고 하는 듯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친명들끼리 싸우고 이거 보기 안 좋거든요. 예. 그런데다가 지금 제일 또 피해자 중에 하나가 저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젊은 정치인으로 막 창당을 해갖고 뭔가를 막 보여주려고 하는 찰나에 이 사달이 벌어지면서 예.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지금 보수 지지층도 그렇고 젊은 남자들도 그렇고 한동훈 뭐야? 그러면서 보려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런 상황을 기회로 바꿔야 되는 데 있어서 예. 한동훈 위원장이 뒷심을 발휘해야 돼. 지금 보면은 머리는 상당히 비상하게 돌아가는데 예. 관료 출신으로 수십 년 묵었기 때문에 과연 얼마만큼 뒷심이 있을까를 지금 보고 있어요. 예. 근데 지금 그게 한동훈이 이기느냐 윤석열이 이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여당이 선거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이겨야 예. 되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보면은 이거를 단순히 야당이나 제3당에 유리하다고 볼 수가 없는 데다가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예. 그 서천의 일정까지 맞춘 데다가 뭐 수년 전에 그 특검할 때 그 2년이 된 잠바까지 대통령이 찾아 입고 나갔는데 예. 지금 김경률에 대해서 아무 조치도 안 한다고 대통령실에서 또 막 울그락불그락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선거를 좀 큰 그림으로 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예. 네. 그거 지금 들으셨겠지만 정우김 전 의원께서는 항상 뭐 보수 정당이 이겼으면 하는 바람을 항상 전 그런 갖고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갖고 계신 분입니다. 네. 자, 신 의원님. 그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본다면 뭐 이번 사태 뭐 제3지대의 정당들에게 좀 유리한 거 아닐까 어떻게 보세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분명한 것은 예. 한동훈 위원장이 공천을 통해서 뭔가 진짜 보여준다면 이준석 대표한테는 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일단은 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물론 수도권에서 격돌이 벌어지겠죠. 그런데 예. 하여튼 일단은 좀 나눠져 있다고 보면 지지층이 나눠져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따지면은 공천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그 더 이상의 충돌이 없이 그냥 쭉 간다고 봤을 때 공천에서 뭔가 보여주면 그건 한동훈 위원장 플러스 보수당 여당의 플러스가 분명히 될 거예요. 그건 예. 이준석 대표한테는 비보가 될 거고요. 예. 근데 그게 민주당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줄까? 그건 중간층의 이제 이동인데 예. 중간층에 한동훈 위원장 하는 걸 보고 약간의 감명을 받으면은 중간층 이동할 수도 있죠. 이건 좀 추이가 있을 거고요.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근데 민주당 지지층까지는 감명을 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중간층이 만약에 별로 미동이 없다 그러면은 한동훈 위원장은 그냥 뭐 기본기를 하는 그전 정도로 그쳐서 크게 영향은 없을 가능성이 높죠. 네, 신 의원님 얼굴을 이렇게 직접 또 가까이서 뵈니까 정말 궁금해집니다. 저기 그 고민 많으시다고 그랬는데 이낙연 전 총리 말이죠. 이번에 뭐 서울에서 뭐 서울 경기도 수도권에서 나오신 겁니까? 아니면 지방에서 나오신 건지 뭐 어떻게 하면 그 문제는요. 아직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낙연 대표의 전 대표의 출마 여부는 결정이 되지 않았다고 보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 예. 근데 세 가지 가능성이 물론 열려 있습니다. 불출마가 현재까지의 심정이고 공식 입장이고 하나는 광주 출마고 하나는 종로 출마인데 예. 종로 출마는 별로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종로를 출마할 경우에는 분열의 책임을 질 수가 있거든요. 그건 나쁜 그림입니다. 근데 광주 출마는 어차피 민주당 후보하고 붙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 가능성은 있어요. 예. 근데 아직 그 광주가 이제 8개 지역구인데 8개 지역구가 다 사정이 좀 복잡합니다. 하나하나를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은. 예. 그래서 뭐 어디를 가느냐 광주를 그럼 가느냐 하는 그 원칙에서 좀 어렵고요.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 될 겁니다. 예. 2개로 줄였습니다. 아, 제가 잠깐 그 보수 정당이 잘 되길 바란다라는 말에 오해가 있을까 봐 그거는 그냥 그 집권 여당으로서 좀 책임 있는 정당으로 자리매김하라는 뜻이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승훈의 이슈 피플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따뜻한 소통은 내일도 이어집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